서울에서 내 가게 하나 차려보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근데 막상 시작하면 와, 이거 정말 복잡한 미로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제일 머리 아픈 게 바로 상가 임대차 계약일 텐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미로 한번 시원하게 탈출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이것 좀 보세요. 혹시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계신 거예요? 수리비,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와, 정말 만만치 않죠? 근데 이거 보세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 잔료를 보면 수리비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25.9%. 그 다음이 임대료 조정이고요. 자, 그럼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내가 이 가게에 쏟아부은 내 모든 것, 내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금, 이 투자금이 과연 안전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오늘 이 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의 계약서가 어떻게 든든한 방패가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 방패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단단하게 지켜내야 할 것, 네, 바로 여러분의 목돈, 보증금입니다. 첫 번째로 장착해야 할 아이템, 바로 대항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계약에 슈퍼파워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 내 계약이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팔리든 주인이 10번 바뀌든 상관없이 새로운 주인한테 저는 여기에 계속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아이템,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건 진짜 정말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쳐봐요. 내 소중한 보증금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이 확정일자가 저 먼저 주세요 하고 외칠 수 있는 우선권 티켓이 되는 겁니다. 이 도장 하나가 수많은 다른 빚쟁이들을 제치고 내 보증금을 맨 앞줄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보호막 어떻게 켜는 걸까요?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요. 딱 3스텝이면 끝납니다. 1단계, 가게 열쇠 받아서 입주하고요. 2단계,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계약서 들고 곧장 관할 세무서로 달려가서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 3가지만 하면 여러분의 보증금은 철벽 방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보증금은 이제 안전해졌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안정적으로 장사할 권리입니다. 한자리에서 꾸준히 길게 장사하고 싶은 게 모든 사장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막강한 권리,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10년 여정입니다. 처음 계약을 딱 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4년 차에 덜컥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불안하시죠? 그러다 8년 차엔 새 주인이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래요. 와, 황당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법이 여러분께 1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부터 최대 10년까지 건물주가 누구로 바뀌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장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년의 약속입니다. 사장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중 하나가 재건축, 이 3글자일 거예요. 재건축해야 하니 나가주세요. 이 한마디에 쫓겨나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하지만 법이 그렇게 쉽게 쫓겨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여러분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언제? 바로 맨 처음 최초의 계약을 할 때. 그때 공사식이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와서 재건축할 건데요 하는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분쟁도 제일 많을 거예요. 바로 권리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리금은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그 가게에 쏟아부은 내 피, 땀, 눈물, 그 자체죠. 다행히 우리 법은 임차인이 이 소중한 투자를 회수할 기회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법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멋지게 해놓은 인테리어, 비싼 기계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 우리 가게만의 노하우, 아, 거기 가면 맛있어 하는 좋은 이미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전부 합쳐서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직접 장사할 건데요? 하거나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거죠. 이거 명백한 방해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나 문자를 다 기록으로 남겨두고 이걸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증거가 힘입니다. 자, 이 숫자 5%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1년에 5% 이상은 법적으로 올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는 식의 요구는 불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헬스장을 딱 1년 운영했는데 건물이 팔리고 새 주인이 오더니 3개월 안에 가게 비우세요 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무효한 요구입니다. 왜? 아까 배운 10년의 약속,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잖아요. 설령 예전 계약서에 건물주가 요구하면 나간다 같은 특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럴 땐 당당하게 저는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네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핵심 권리만 뽑아서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최종 정리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 이건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로 완성됩니다. 둘째, 건물주가 바뀌어도 끄덕없는 10년의 약속.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그리고 셋째, 여러분의 피와 땀이 담긴 투자를 회수할 권리.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입니다. 이 방패, 약속, 투자. 이 3가지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상황에 닥치면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 번호 꼭 저장해두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임대차 계약서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건 그냥 복잡한 글씨가 빼곡한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과 땀이 담긴 사업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건 바로 오늘 배운 권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